그러면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 중등 수업 공유 한마당 수업 나눔 토크 첫 번째 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운중학교 권승준 선생님께서 교과는 국어이고요. 진로 집중학기 교과 연계 진로 교육 수업 자료입니다. 선생님이 속해 있는 팀에서 어떠한 고민들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30분이 주어져 있고요. 물론 약간 유동적이긴 하지만 한 15분 내외로 수업 내용을 발표해 주시고 조금 넘으면 질의응답 시간을 좀 줄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15분 내외가 결코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워낙 많은 활동들을 또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최대한 발표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나 응답 부분들은 채팅을 통해서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권승준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2022년 중등 수업 공유 한마당에서 진로 집중학기 교과교육 연계 진로교육 수업 자료, 그중에서도 국어교과 연계에서 자신이 교육진로 경로를 담은 보고서 쓰기 발표를 맡은 고운중학교 교사 권승준입니다. 어, 오늘 이제 말씀드릴 차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업 사례 안내를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 토크.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데, 이제 온라인 질의와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에 대해서 응답도 여기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받은 질문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왔으니 이따가 이제 진행하시면서 들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목차로 구성해서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수업 사례 안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교육진로 경로를 담은 보고서 쓰기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수업을 구성했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은 자신이 교육 진로 경로를 담은 보고서 쓰기 같은 경우에는 교과 중에서 국어 교과에 해당하는 이제 그 성취 기준과 그 다음에 진로 교과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 이렇게 세 가지를 서로 융합해서 이제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세 차시로 이제 수업을 구성하였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통합 목표는 자신이 특성을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희망 직업과 관련한 글을 탐구해 읽으면서 희망 직업을 이루기 위한 교육 진로 경로에 대한 보고서 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쓰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쓰기 수업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진 않고 이제 보고서 쓰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읽기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로교과 연관지어서 이제 진로 집중학기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개 차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차시에는 직업 선택 및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두 번째 차시에는 희망 직업과 관련한 글을 비교하면서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자료를 정리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진로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진로 교육 및 진로 경로를 담은 보고서를 궁극적으로 작성해서 이 세 차시 수업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운영하실 때 유의할 점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진로 수업 시간에 이미 진로 검사 결과를 이미 받은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을 진행하면서 연계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새로 검사를 희망하거나 결과지가 없을 때는 커리어넷을 활용하셔서 검사를 실시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성취 기준 및 단원과 연계해서 진로교과 융합 수업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차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을 학생이 먼저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를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이제 직업을 선택해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학생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물로는 진로검사 결과지를 준비하시고 만약에 이 진로검사 결과지가 1학년 때 했던 거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면 3학년 때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커리어넷에서 바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활동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선택 및 조사 계획서 작성하기 활동이 먼저 첫 번째인데 이제 자신이 특성을 파악하고 희망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영상 자료를 보면서 아이들과 도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던 진로 지도사항의 유의사항에 해당하는 이 교수학습 지도안에 따르면 요 인터넷 주소가 있으니 이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활동을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이 특성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 흥미 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 유형에 따라서 1순위와 2순위, 그 다음에 이 흥미 유형의 특성 중에서 자기 자신의 진로 선택이 기준이 될 핵심적인 내용을 뽑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1순위와 2순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흔히 R, I, S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예술형이라든가 뭐 현실형이라든가 아니면 탐구형이라든가 이런 유형이 있을 텐데, 학생들이 이 유형별로 그 유형에 대한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렇게 몸담고 있는 사회에 대한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한 탐구가 많다라든가, 아니면 예술형 같은 경우에는 예술적 심미안을 갖고 있다라든가 이런 자신의 특성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핵심적인 내용을 도출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이 자신의 흥미 검사를 단순히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나의 특성, 그러니까 이런 검사로 나타난 것 외에도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다른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뭐 유튜브 영상 제작을 잘한다라든가, 아니면 주변 환경 또한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두 분 다 교사셔서 내 꿈이 교사인데 여기에 대한 진로 정보를 얻기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종합적인 나의 특성에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가치관에 있어서도 나는 이런 뭐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자신이 이 특성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직업이 무엇인지 여기다 써보고, 예를 들면 뭐 중고등학교 국어교사다라고 한다면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어떠한 측면에서 위에서 선택한 직업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는 글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글쓰기 수업을 해보고 싶어라든가, 아니면은 나는 국어교사가 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나는 책을 읽는 거를 좋아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혹은 그런 취미를 갖고 있어라고 해서 여기에 넣어도 되고, 혹은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어울리는 게 좋아서 나는 교사가 될 거야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떠한 특성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직업으로 이어지는지를 학생들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활동 1번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활동 2번으로 가면은 이거에 따라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하기 단계에서 학생들이 조사 목적 및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기간과 방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조사 내용에 적절한 조사 방법을 미리 세부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른 조사 계획서 활동지도 함께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사 목적과 조사 주제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어떤 직업을 희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것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조사한다라든지, 아이들이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조사에 대한 주제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 계획에 따라서 조사 기간, 조사 방법, 조사 내용. 그래서 이 조사는 면담을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책과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문헌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요것들을 모둠별로 이제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해서 필요하다면 칸을 추가하셔서 서로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계획서를 이제 이후에 발표하면서 학생들이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먼들끼리 서로 조사 계획서 발표를 경청하고, 그다음에 친구에게 받은 조언을 정리해 보도록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찌되었든 자신이 수행할 조사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다 보니 다른 친구의 의견을 듣다 보면 좀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교사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겠어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어떤 친구가 너는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쓰기 수업을 자유학기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한테 가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좁혀서 인터뷰 대상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서로 친구를 통해서 또래 교수를 통해서 보다 학습 결과물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어넷을 활용해서 이제 진로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제 진로 활동 특기 사항에서도 관심 분야나 희망 직업을 커리어넷에 근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 수업을 진행할 때도 추후 학교생활기록부 입력할 때도 더욱 유리할 것이라 생각해서 커리어넷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2차시입니다. 이제 2차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읽기 활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으면서 관점과 형식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인데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를 관심 직업과 연결지어 그려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생각열기에서 잠시 보이지만 같은 직업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두 글이 있고 이 글이 어떠한 관점이나 형식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면서 글을 읽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거를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꿈꾸고 있는 직업 중 하나인 아이돌을 바탕으로 이 아이돌을 직업으로서 갖고 있는 아이돌을 직업으로서 갖고 있는 직업인들이 이 아이돌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힘이 나고 그다음에 행복하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로 심리적 문제를 겪는 경우도 있다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그 직업이 어떤 점에서 나랑 맞는지 혹은 그 직업을 고려할 때 어떤 점에서 나의 생각과는 다른지 고민을 해본다면 더욱 이제 진로 계획을 명확하게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비교하면서 읽으면서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데 이에 따라 학생들이 두 가지 글을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통해서 자신이 마련한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된 두 편의 글을 미리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나 책, 인터넷, 그다음에 인터뷰 자료, 인터뷰한 이후에 글을 전사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직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다양한 글을 미리 준비하고 이거를 비교해 보면서 이제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한 글을 찾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면 학생들이 이제 수필이라든가 설문조사 보고서, 뭐 면담 기록 이런 것처럼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글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도서관이나 인터넷뿐만 아니라 이걸 실제로 면담 인터뷰 조사를 시행한 다음에 인터뷰 내용을 글로 옮겨 적도록 한다든지 해서 또는 커리어넷에서 직업 정보를 이제 찾아보아서 그걸 활용한다든지 하면은 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희망 직업과 관련한 글을 찾는 방법도 함께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커리어넷에 접속하셔서 직업 정보를 선택하고 직업 카드 뉴스를 선택한다면 더욱 여기에 적합한 글을 찾기가 용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점을 비교해서 뭐 예를 들면 소방관이라는 희망 직업이 있을 때 이 되는 방법과 과정을 다룬 것도 있고 혹은 직업적 특성과 특징을 다루는 글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혹은 이런 점에 있어서는 그 직업이 나랑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혹은 그 직업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담고 있는 글을 읽고 나니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점도 동시에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그 진로를 구체적으로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게까지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 그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차시에 이어지는 교육 및 진로 경로를 선택하는 것과도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정보, 그래서 직업에 대한 정보가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찾아서 정리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희망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중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사범대학에서 해당 과목의 학과를 졸업해야 된다고 한다면 자신이 희망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는 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국어교육과를 졸업해서 국어교사 자격증을 따겠다와 같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그려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료나 정보를 찾을 때에는 워크넷의 직업 정보, 아까 말씀드린 그 직업 정보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유튜브에서 자신의 삶을 이제 브이로그로 담는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활용해서 가상의 인터뷰를 진행하셔도 좋고 이 유튜브 내용을 정리해서 아이들이 정리해서 자료를 찾도록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차시입니다. 이제 3차시로 가서는 진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에 따른 교육 진로 경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 열기를 통해 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그냥 말로다가 쭉 서술한 것과 그다음에 보고서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항목별로 나눈 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보았을 때 더 이해하기가 쉽고 정보를 파악하기가 좋은지 보면서 잠정적인 진로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이거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교사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이제 직업만 정하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교사라는 것을 내가 꿈꾼다라는 거에서 멈추기보다는 나는 국어교사가 되고서 아침마다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는 독서 활동을 하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꿈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나는 무엇 직업이 될 거야 라는 것. 예를 들면 아이들이 꿈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국어교사처럼 좀 더 자신의 직업 중에 어떤 면을 토대로 자기가 어떤 직업인이 되고 싶은지 정리하도록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진로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이제 임시로 정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이제 학생들이 중학교 시절에 앞으로 살아갈 방향이나 계획을 세우는 시기로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주변 사람들을 경청해 보면서 이를 구체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게 한 것 또한 잠정적으로 자신이 세우고 있는 진로 목표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꿈으로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경험해 보는 것을 이번 진로 집중 학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국어 수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조사자가 이제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그 주제는 무엇이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그다음에 기간과 대상 방법 같이 이런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보고서 완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교육 경로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자신이 교사라든가 혹은 자기가 희망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떠한 뭐 자격증이나 혹은 과정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이걸 통해서 자신이 느낀 소감이 무엇인지 적는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제 정보를 얻고 정리하고 난 뒤면 자기가 어떤 식으로 교육 활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과부터 해서 독서나 동아리 봉사,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어디를 진학할 것인지, 대학은 어떤 전공과 어떤 특성의 대학교를 진학할 것인지 이제 세워서 궁극적으로는 직업인이 되어서 20대부터 70대까지 대략적으로나마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 보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신 후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기재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성취 수준별로 수준을 상중하로 나눠서 제시했고, 궁극적으로는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내용 예시도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내용을 고려하셔서 이 진로 활동을 구성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수업 토크에 해당하는데 이제 온라인에서 질의응답 및 오프라인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팅에 아직 특별히 나온 내용은 없어서 일단 오프라인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에 대해 응답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수업 자료를 어디서 보느냐고 이제 질문하신 분도 계셔서 이 집현전에서 어디에 있느냐면 이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중등 이야기에서 나다움 성장 교육과정 자료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로 집중학기 교과 연계 진로교육 수업 자료집 요 칸에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어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어, 사회, 역사, 한문 등 다양한 교과와 연계해서 한 진로 집중학기 수업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 들어온 게 학생들이 3학년 2학기 지금 이제 기말고사가 지지난주에 끝났는데 학생들이 이에 따라 잘 집중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시험이 끝난 아이들이 도대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느냐. 저도 뭐 마땅한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내용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스베리 유의미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1에서 배웠던 내용이 중3으로 확장되고 그리고 이 진로 경로를 구체적으로 세우면서 고등학교와 직장 생활까지 이어지는 이런 연계가 쭉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이 과제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워온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그다음에 기존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지식에 강의식 학습에 많이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학습자가 좀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선생님들께서는 적절한 단서를 제공하고 강화와 그다음에 스캐폴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을까? 이런 내용을 정리해보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조언을 주시면 아이들이 좀 더 이 수업에 참여하기에 원활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 수업과 관련해서 실제 수업을 진행해 보고서 고려할 점이나 구현하고 싶은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나 이제 수행 능력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3차 시로 진행된 수업이 실제로 학생들이 단 3시간 만에 모든 수업을 마무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 조사하는 데만 2시간 넘게 걸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교사 수준 교육 과정에서 적절하게 이제 차시 배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료 탐색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해오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이제 수업 시간에 조사를 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전자기기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다음에 모둠 활동으로 연결지어서 이제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별로 맞춰서 모둠을 짜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과제로 제시하는 방법도 있고 제가 하나 응용해 봤던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패들렛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모둠별로 이제 학생들이 협동작문을 하는 것인데 자신이 원하는 진로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서로 모둠을 만들어서 패들렛에서 각각 적절한 자료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즉각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온라인상으로 질문 사항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부러지는 발표와 구체적인 자료 공유 방법, 그리고 교육학 이론까지 접목한 치밀함이 돋보였습니다. 게다가 질의응답까지. 예, 고맙습니다. 권순희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그 이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완벽했나요? 예, 너무 네, 완벽했나요? 예, 네, 말씀해, 예.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집중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중학교 3학년 진로집중학기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권승규 선생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국어 수업과 이 진로를 연계한 그런 수업 계획안을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 3차 시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시기적으로는 1학기나 2학기 혹은 언제쯤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제 수업에 투입하면 효과가 좋을까요? 음,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좀 당연한 대답입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교과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판단할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요 보고서 쓰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어 교과에 있는 이제 단원이고 또 성취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별로 1학기에 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고 2학기로 되어 있는 검정 교과서마다 다르게 목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연결을 짓는다면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교과서에 이 보고서 쓰기가 1학기에 있든지 혹은 2학기에 있든지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보다 학생들에게도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국어 시간에 선생님 혼자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죠? 진로 선생님하고 같이 코티칭 하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건 아닌 거죠? 네,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어도 좋았을 것 같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어 시간에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진로 교육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사이트나 이런 것들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데 그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다양한 진로 탐색 사이트를 또 알고 계시고 또 제시하시는 것으로 봐서 굉장한 노력과 전문성이 있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귀한 연구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마저 깔끔하게 예, 맞추셔 주셨네요. 예, 음, 그 화면 너머 보이는 그 권승준 선생님의 그 교실에서의 예, 아이들의 모습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참 중학교에 근무하면서 또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잖아요.
생각 없어 보이는 아이들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진로에 대한 고민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학교에서 고민이 시작되고 또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또 고등학교에 왔을 때 이 진로 진학이 이 고도화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아이들이 뭐 진학을 위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크게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록의 일체화의 노력과 진로진학 고도화의 노력이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아이들의 삶 속에서 수업 속에서 구현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또 여러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그중에서도 이렇게 발표까지 해주신 우리 고은중, 권순준 선생님을 응원하며 박수로 2차 시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